런던 오빠의 심리 상담편 오늘 인사드립니다. 뉴요커들이 열광하는 연애 심리학. 이번에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절대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스킨십. 그 중에서도 우연한 스킨십.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요게 이제 잘 되면 남녀 사이에 완전히 썸에서 바로 연인 단계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잘못되면 약간 전자발찌나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연한 스킨십 그 잠재 의식의 영역에 들어있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가다가 살짝 이제 손등이 이렇게 뭐 스친다든지 뭐 이런 정도 특정 부위를 만지고 막 이렇게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무의식의 어떤 영역에 스쳐가는 우연한 스킨십은 내가 못 느끼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설레임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 근데 또 프랑스라고 하니까 거긴 사람들이 워낙 자유로워서 프랑스의 연구 결과처럼 한국에서 하다가는 진짜로 전자발찌 찰 수도 있는데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실험군에 넣고 이제 실험했는데 이 젊은 남자들이 서서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이제 말을 붙였어요. 말을 걸 때 이렇게 떨어져서 집이 어디세요? 막 이런 거 말고 약간 얘기하실 수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보세요. 이렇게 팔을 터치했다든지 아니면 사람 지나가는데 조금 옆으로 비키실까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약간 터치했다든지 이랬을 때 대화 성공률이 2배가 더 높았대요. 프랑스 남자들한테만 통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 미시시피 대학 로즈 컬리지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이나 카드 명세서와 카드를 건네줄 때 고객의 손이나 어깨를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손님이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팁을 더 많이 주는 걸로 나타났대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킨십을 해야 팁을 많이 준다. 이거는 유흥적이 아니고요. 미국은 원래 식당에서도 이제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스킨십인데 어떤 잠재 의식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우연한 스킨십을 시도하라. 다음엔 뉴요커들 입장에서 이거 100% 통한다. 노빠꾸 스킬 중에 하나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웃는 거. 연인 간의 호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스킬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앞에서 웃는 거. 여대생 100명을 상대로 한 와이오밍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미소를 짓는 여성, 어떤 상대방에게 뭐 되게 아유, 이런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호감의 웃음. 이렇게 웃음을 짓는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액세서리나 아니면 선물을 제공하나 이런 것보다 그냥 웃는 거 하나만으로 호감도가 제일 높은 그룹에 들었대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바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구현한 이제 대학생들은 아바타가 더 큰 웃음을 보일 때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기왕이면 내 아바타를 이렇게 모니터에서 봤는데 울고 있거나 막 찡그리고 있거나 이러면 솔직히 나도 약간 동조화되기 싫은데 약간 거리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그 한 번 짧게 본 인연, 처음 만난 스쳐간 인연도 그 사람이 웃었을 때 나중에 기억하는 빈도수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아무 때나 웃고 다니면 이제 그것도 좀 사람이 실없어 보이고 해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뉴요커들이 따르는 연애 심리학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돈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이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 다음에 비밀을 공유하라. 이런 또 주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슬픔을 공유하면 약점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쁨을 공유하면 뭐 자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자들끼리 약간 자매 의식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보면 여고생, 여중생들이 내가 사실은 어느 오빠 좋아하거든. 이거 비밀을 터놓는 순간 이제 가장 좋은 관계가 구축되는 거죠. 대학생들한테 각각 이제 커플을 이뤄가지고 45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일반적인 질문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질문, 예를 들면 뭐 내년 선거 때 누구 찍을 거예요? 뭐 오바마 찍을 거예요? 뭐 누구 찍을 거예요? 찜질방이 좋아요? 뭐 사우나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보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적 있나요? 뭐 이런 개인사적인 질문을 서로 해서 주고받은 그룹이 친밀도가 훨씬 더 크게 느낀대요.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진짜 저 사람 내 연인으로 만들고 싶고 저 사람한테 나 어필하고 싶고 호감을 얻고 싶으면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면 그 사람은 저런 것까지 나한테 털어놓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더 친해지기가 쉽다고 하네요. 다음에 역시 뉴요커다운 취향인데요. 뉴요커들이 믿고 따르는 연애 심리학 중에 유머 감각,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개그맨들이 보통 보면은 배우자가 굉장히 능력 있고 막 그 예쁘고 잘생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만큼 재밌는 사람에 대한 호감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성을 만나면 환하게 잘 웃어라. 물론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웃음이 어떻게 나와요? 상대방이 약간 호감도 있는 상태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 유머러스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빵 터지면 상대방도 나도 서로 좋은 거죠. 일리노이 주립대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 결과를 봤더니 결국 이게 이성이든 아니면 동성이든 뭐 사회 친구든 학교 친구든 할 것 없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인식이 된대요. 누군가 이제 처음 알게 됐을 때 별 시덥지 않은 얘기지만 이제 유머를 사용하면 호감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제 서로 뭐 잘생기고 예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불꽃이 튀면서 에틸아민이 솟아오르면서 서로에게 빠져드는 순간이 제3자 입장에서 뭐 저런 거 가지고 하는 그냥 사소한 어떤 그 재밌는 상황이나 말 이거 가지고 서로 빵 터져서 웃으면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유머가 있으려면 상대방이나 아니면 사람들 행동이나 이 취향 그리고 행동 패턴에 관심이 많아서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례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보고서 기발하다고 느끼고 웃는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 전혀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닌 유머를 잘못 던졌다가는 오히려 비호감으로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